자, 일단 시장 한번 총평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사실 저는 아침에 시장이 좀 시작을 할 때 전략 후강으로 가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약세였고 모든 지표들이 달러 인덱스도 화면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화면 한 번만 띄우시겠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보시면 요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2000년도 이후로 급감을 하면서 사실은 00년 IT 버블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IT 버블 이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타겟 레이트의 금리가 도착을 하고 나니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단행을 하고 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빠지고 난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사실은 가장 높은 달러 인덱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사실은 크게 좋을 이유는 아니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은 이런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달러의 강세가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아침 시장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는데 의외로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고 기대를 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너무 세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급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 인수도 좋았고 그리고 국내 어떤 그 기관 수급들도 그렇게 세게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서 주말이 흘러가는가라고 했더니 아니랄까 이제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하면서 흘러내렸거든요. 이게 전략 후강으로 가면 사실은 시장에 힘이 있다라는 증거지만 네. 정강후약으로 간다라는 거는 오르면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시라는 게 내가 팔았는데 뭐 빠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쫙 올라버리면 내 심리에 말린 거잖아요. 그 심리에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샀는데 내가 샀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샀는데 빠졌어요. 정강후약으로 빠졌다 그러면 그거 역시 심리에 말린 거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팔 수 있을 때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전략후강 시세에서는 좋다고 해서 어제 안 좋았는데 오늘 좋다고 해서 어제 좋았는데 오늘까지 좋다고 해서 쉽게 이게 쫓아가거나 그 심리에 말리면 안 되고 좋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을 때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강 이 후약의 어떤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특징주도 없을 뿐더러 사실 자동차 뭐 지난번에 8월 판매량 수치 나온 부분, 이 부분 괜찮게 좀 나와서 자동차도 오전에 좀 올랐다가 윗골이 달아버리고 그 부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SK 케미칼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공개 매수한 내용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중에 LX 인터내셔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게 봤는데 LX 인터내셔널이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서 읽는 거는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총이 좀 더 높거든요. 훨씬 더. 배 이상 높아서 같은 실적인데 LX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더 작으니까 그걸 보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섹터 한번 좀 보죠. 일단 뭐 자동차죠. 네, 일단 자동차도 강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윗꼬리가 지금 대부분 다 달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참 현재까지는 강해요. 그 아무래도 GM하고 합작 공장 미국에 공장 지은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 낸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사건도 있었고 둘 사이에 어떤 뭔가 틀어질 수 있을 법한 어떤 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 뒤로 한 채로 결국은 생산을 해내기 시작을 했고 또 사실은 미국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횡보에 대해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에 이어서 2등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리.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에 이 고가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 세그멘트가 아직 센티멘트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주로서 좀 많이 안 올랐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이 좀 끌어줘야 SDI와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솔루션이 쪽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뚫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시장이 외국인들 수급이랑, 그렇죠? 최근에 들어오는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들 수급,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뭐 시장 전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면 에너지 솔루션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봉상으로 쌍봉을 만들어버리는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어쨌든 M자형을 가고 있는데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이런 어떤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에너지 솔루션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에너지 솔루션을 뭐 요런 자리 정도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비중을 한껏 줄여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안 좋은 수 있는. 시장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나는 주식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면, 이 에너지 솔루션 들고 있어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봤었을 때 향후에 다시 이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더 좋을 때, 더 좋은 자리에서 싸게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살리려고 100을 들고 있다면 60 정도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일단 그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한 565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78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도 뭐 한 3천억 정도 코스피 매도를 했는데, 네. 근데 어제 문제는 선물이잖아요. 이 네.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현재까지는 좀 많죠. 그러네요. 결국은 저거죠. 지난번 만기 때, 자, 한번 볼게요. 지난 6월 만기 이후로, 이 금액별로, 잠시만요. 수량으로, 네. 금액별로 들어왔었을 때, 잠시만요. 어제, 아니죠. 누적으로. 2월 만기 이후로 선물 이 금액으로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던 현물 매수와 요 들어왔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 9월 만기 때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금 덜어내는 듯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제 선물의 모양이 좀 백어세이션이었거든요. 오늘 한번 볼까요? 여전히 아직 지금 현물 시세가 높은 백어데이션 시세인데 지속적으로 선물을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9월 만기에 어떤 뭔가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9월 만기 때 하방으로 본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죠. 지금 배팅을 하고 배팅을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선물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뭐 우리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그리고 요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만기 때도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도 현물 시장에서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얼마 전까지 그 지소누미아 지소미아 네. 얘기하면서 원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네, 어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원전주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좋게 보고 있다. 향후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단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이고, 또 이 태조 이방원의 섹터가 하반기에 또는 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주고 뭐 다시 한번 뭐 충격이 있거나 9월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충격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또 이 개별 종목 운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빠지고 나서. 그랬다고 했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다 보니 결국은 태조 이방원 중에 먼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9월에도 사실 9월 뭐 금리 인상 이후에도 뭐 현대계 자동차의 뭐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치를 한다면 자동차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 있고 몰려 있는 상황이니 그 관련된 종목을 먼저 볼 테고 원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정부에서 뭐 이제 체코 폴란드까지 원전 수주 총력전 기울인다고 무슨 협력단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출범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원전 이 재개, 이 원전을 이제 가동하는 걸 재개하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은 뭐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실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으면서 천연가스 외에 실제로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발전이거든요. 아직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열량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 발전 효율을 내지 못하니까 천연가스 쪽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도 탄소 중립을 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100% 탄소 중립을 하기 어려우니 그 대안으로 이제 원전을 많이 쓰는 거죠, 결국. 그리고 천연가스도 사실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껏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의 도입을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이게 수주를 받는다라는 게 아주 그냥 밑빠진 독에 밀붓기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제 마음의 상태는 그래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산 에너빌리티든 관련된 어떤 원전 관련 종목들을 추후에 조금 더 지켜본 후에 더 싼 가격에 한번 사보려고 기왕 있는 현금 뭐 남들보다 5% 10% 더 싸게 사면 좋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 아까 자동차 부분 얘기했나요? 네. 아니요, 하늘려다가 말았죠. 자동차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그래도 많이 내려왔네. 아까 거의 4%대가 가까이 네.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음봉으로 만들고 현대차가. 윗꼬리가 달렸죠. 이거 지금 거래량도 터지고 일단 네. 그림으로는 어때요? 차트상은 별로 안 좋은 차트죠. 네,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왜 안 좋으냐면 그림 차트상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뉴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입장에서는 8월에 판매량이 YOY 늘고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량이 늘고 도매 판매 이런 부분 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판매량 전체적인 어떤 볼륨 자체가 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분기에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인센티브가 줄고 환율 효과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판매량이 YOY 대비 다 줄었단 말이에요. 판매량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대차의 볼륨이 줄어버렸죠.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도 있을 거고 공급 부족 현상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실적은 숫자는 좋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판매량의 어떤 볼륨 자체가 줄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7월달 이후에 8월달에 3분기를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판매량이 좀 잘 나왔단 말이에요. 해외 판매 수치라든지 뭐 국내 내수 판매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루짜리 호재로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좀 계속해서 달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루짜리 호재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좀 끝내버리면 사실 이 다음을 또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을 때는 그냥 1상만 성공을 해도 상한가 2번, 3번을 가는데 3상을 성공해도 그냥 당일날 그냥 20% 오르고 윗꼬리 달고 빠져버리고 음봉 만들고 마이너스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심리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9월달 판매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 10, 11, 12 이 관련된 계속해서 판매량이 얼마만큼 늘어난지 볼륨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소비자의 어떤 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 효과에 기대는 거는 사실 저는 자동차를 환율이 좋다고 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당연히 실적은 좋겠죠. 환율이 좋으니까. 환율이 자동차에 유리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진짜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판매 대수가 늘어야 되고 점유율이 좋아야 되고 전기차의 모멘텀이 꾸준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전기차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탑된 상황이잖아요. IRA 관련해서 법안이 어떻게 변경될지 또 현대차가 노조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내일 당장 결론 날 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아무리 이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기대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 현대차를 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포트의 비중이 현대차가 30%, 20%까지 20%, 30%이 정도로 비중이 좀 많거든요. 현대차의 비중이. 그리고 저 역시도 물려 있는 이 수익률이 꽤 커요. 20% 이상 물려 있는 종목들, 이 계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역시도 그러면 물을 타서 어떻게든 좀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저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기다려봤다가 그러면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물려 있는 거 그러나 손절은 하지 않고 지금 아니요, 일부 저는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조금씩 다. 주식의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 제 계좌에서요. 많게는 60%, 적게는 40%입니다. 토탈. 네, 토탈. 토탈 5, 60%?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4, 50%는 들고 가야 된다. 40%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정말 최적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물을 탈 준비를 한다. 물을 탄 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전체 그 비중 어떻게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됐는데 그럼 30% 물려 있는데 700만 원에 10% 20% 정도만 손절하면 100만 원, 14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에서 30% 정도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 손절은 전체 포트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종목이 다들 한 20개, 30개씩 있으시더라고요. 종목들 포트에.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사실 A가 좋으면 B, C, D까지 좋아지는 그런 시장에서는 A를 못 사면 B, C, D를 사면 따라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장이 올라오니까 종목을 30개를 넣어놓으면 그중에 28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0%, 50%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는데 지금은 종목 30개 넣어놓으면 28개가 틀려요. 2개만 맞고. 근데 그 2개가 맞았는데 물려있는 게 살짝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라서 내 전체 계좌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28개 종목은 다 마이너스인데 금액이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내 전체 잔고는 1억인데. 그 종목들은 사실은 그게 10배, 20배가 나도 여러분의 잔고를 바꿔주진 못해요, 드라마틱하게. 사실 그런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얘는 진짜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도 작아. 1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이제 평가 금액 자체가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흔한 말로 잡주인 것 같아요. 누구 말 듣고 샀는데 누가 좀 사보라 해서 사봤는데 이게 조금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싶으면 그런 것들 차곡차곡 예를 들면 28개 중에 10개만 정리해도 사실 저는 현금 비중을 한 10% 이상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목들 조금만 잘라내더라도. 네. 그런 것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하여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님 말씀처럼 손절 정말 쉽지 않죠. 다시 더 저가에 산다라는 생각을 해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그 자기 심리를 좀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심리를 거스른다는 거는 사실 프로들도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큰 비중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일 당장에 장이 막 엄청나게 빠질 것 같으니까 다 파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뭐냐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을 100% 들고 가시는 거는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시고 버티실 분들은 얼마든지 버텨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시영 차장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지금 포트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지.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싫어. 난 버틸래. 버텨야지 뭐. 버티시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차이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분은 그렇죠. 견뎌도 돼. 그런 차이인 거죠. 문제는 이제 그걸 버티다가 정말 바닥에서 던지는 실수를 할 그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에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그거를 제가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